안녕하세요. 별걸 다 아는 남자 별다남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패하지 않는 집짓기, 건축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런 중요한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짓기를 위한 시공 계약은 크게 네 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서, 설계도면, 시방서, 그리고 내역서가 그것입니다. 설계도면이 있어야 시방서와 내역서가 완성될 수가 있고, 이를 통해 확정된 금액이 계약서에 담기면서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데요. 이 네 가지 요소가 계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건축주 입장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야 건축주는 이 집짓기 계약을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네 가지 핵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계약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공사들 저마다 양식이나 디자인을 가진 별도의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으십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항목은 흔히 표준계약서라고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건설협회가 만들고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계약서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검색해서 내려받을 수 있을 정도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1장에서 본계약서에 15장까지 있는데요. 본계약서는 공사명부터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기타 사항까지 13개의 항목이 이루어져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라고 해서 디테일한 검토 없이 사인하는 것은 당연히 건물입니다. 표준계약서는 일종의 가이드일 뿐이지 임의로 일부 항목을 빼거나 넣는 것은 당사자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 갈등이 비화돼 가지고 실제 표준계약서와 내용이 달랐다고 주장해도 결국 내용을 읽고 도장을 찍은 건 본인이라는 답이 돌아올 뿐입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라고 하더라도 항목마다 반드시 유의해야 하시고 빈칸이 남도록 하시면 안 돼요. 빈칸이 남지 않도록 모든 항목을 기입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일단 접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표준도급계약서는 특수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수 조건은 건축주가 계약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계약건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인 이런 요소들을 추가로 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특수 조건을 담는 건 결국 특수 조건에 대한 건축주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특수 조건이라는 걸 담을 수 있구나, 이 정도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설계도면이 중요한데요. 착공식에 쫓겨서 부실하게 도면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좀 문제로 꼽을 수 있어요. 시공사가 일단 건축허가를 먼저 얻고 나중에 설계 변경을 통해 도면을 다듬자곤 하는데 이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 첨부되는 도면이 기본 계약 도면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비용 산정과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설계 변경이 되면 그 설계 변경된 내용들이 추가 공사가 되고 그 추가 공사에 대한 지급이 법률 분쟁화가 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면의 완성도를 높이고, 그렇게 완성도가 높아진 도면을 기초로 해서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방서와 내역서인데요. 이 둘은 단독주택 등 소규모 현장에서는 크게 계약을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득이 공사를 해야 정산할 때는, 중단하고 청산할 때는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시방서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일반 시방서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제 공법이 아닌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고, 그러나 내역서 같은 경우에는 추가 공사의 단가라든지 설계 변경의 단가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약서에서 간과되기 쉬운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게 대표적으로 지체상금하고 부가가치세입니다. 지체상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당 완공 지연이 되었을 때, 공사 지연이 되었을 때 그 하루당 금액을 계산하는 건데, 보통 이제 전체 공사 금액의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3 정도로 약정하긴 하세요. 그런데 이걸 전혀 약정을 안 하시면 시공사가 아무리 공사 지연을 해도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포함 여부를 기재 안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가 10%지 않습니까? 건축비가 5억 원이면 부가가치세가 5천만 원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인지 별도인지도 정확하게 기재를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금 같은 경우가 있는데, 성금은 그 공사 대금을 지급을 미리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계약금하고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일부 금액을 그 계약의 유지에 따라서 몰치 당하기도 하고 배액 배상 당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성금은 공사 대금을 미리 지급을 한 겁니다. 보통 뭐 10% 정도 미리 지급하긴 하세요. 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서로 이제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이 부분도 공사의 기성고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정산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항목마다 그 계약서를 검토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한 항목, 예를 들어 뭐 지체상금이다, 이것만 하더라도 1시간 정도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문 변호사한테 계약서 담당을 의뢰하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뭐 자동차를 사는 것도 그렇고 뭐 가전제품을 사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판단을 하시는데, 수억이 들어가는, 수십억이 들어가는 건축계약과 관련해서는 뭐 시공사의 사람을 믿고 그냥 아주 그 주의 깊게 세밀하게 살펴보시지 않은 채로 계약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굉장히 큰 문제로 발전하기도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시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준계약서, 그리고 빈칸을 채우자, 그리고 설계도면은 완성도를 올린 다음에 본계약을 체결하자, 그 정도는 반드시 지켜서 진행해 주시면 또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저희가 강의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계약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